네, 자, 2회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 문제풀이 먼저 보지 마시고 3회도 마찬가지고 1회 문제부터 항상 먼저 보시고 나서 2회, 3회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1번 문제. 직류 분권전동기라고 했고요. 분권전동기의 밑줄 하나 좀 거놓으시고 단자전압이 215V 줬네요. 단자전압 V 215V.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를 50A 줬고요. 그리고 나서 회전수가 1500rpm이래요. 그 다음에 운전하고 있을 때 토크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중요하죠. 항상 토크의 단위, 뉴턴, 메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어진 게 이제 전기자 저항 0.15무 주고 있네요. 자, 둘이 토크 공식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직류기에서 토크 공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단위는 두 가지입니다. 뉴턴 메타와 킬로그램 메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뭐가 들어갈 거냐면 2파이 n분의 60의 p를 갖다 이제 바꿔주게 되면 vi 대신에 기전력, 그 다음에 i 대신에 전기자 전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이제 뉴턴 메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공식은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한 공식이 있는데 0.975 n분의 p가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쓰게 되면 0.975에다가 n분의 P라는 놈은 역기전력 2에다가 IA 역시나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공식이 누구냐면 우리 권선법이 주어질 때 중권과 파권이 주어질 때 공식인데 2파이 A분의 P자 파이의 IA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이제 뉴턴 메타. 9.8을 나눠주게 되면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병렬해로 쓰고요. P가 극수기 때문에 중권일 때는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파권일 때는 언제나 두 개니까 여기에 병렬해로 쓴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권이나 파권 주면 무조건 3번 공식이고요. 1, 2번 공식은 중권이나 파권, 권선법이 주어지지 않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권, 파권이 없는 상태에서 뉴턴 메타를 물어봤기 때문에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1번 공식을 위해서 푸는데 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역기전력 값을 안 주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역기전력 공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분권전동기와 타여자 전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분권전동기와 우리 타여자 전동기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V-IARA. 직권전동기만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V-IA에다가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A 플러스 RS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갖다 여기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T라는 놈은 자 2파이 n분의 60에다가 역기전력 2는 분권이니까 V-IA의 RA라고 쓰면 되겠고요. 한 번 더 IA를 곱해주면 되겠죠. 2의 IA니까 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파이에다가 회전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500rpm 줬고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단자전압 V가 215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5 한 번 더 전기자 전류니까 50A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66.9 뉴턴메타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42번으로 들어갑니다. 42번 문제는 어느 변압기에 1차 권수를 줬는데 1차 권수가 N1이 되겠고요. 이걸 1500짜리 주고 있어요. 1차 권수. 2차 측의 접속한 저항 R2가 되겠죠. 여기 얼마냐면 25미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 8kΩ로 되었대요. 1차로 환산했다는 얘기는 R1 값이 8k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8kΩ이라는 거는 얼마예요? 8000옴이 되겠죠? 키로가 이제 10의 3승이니까. 이 변압기 2차 권수를 물어봤습니다. N2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1회 때 문제 풀이 때 변압기에 대한 권수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드렸는데 권수비 공식은 7가지가 있었죠.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라고 그랬죠. 1차분의 2차. 그 다음에 5매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를 씌워가지고 2차분의 1차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항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저항을 가지고 권수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 공식을 쓰면 N2분의 N1을 써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항비 루트에다가 R2분의 R1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권수비를 알아야 되니까 저항비를 가지고 구해봅니다. R2분의 R1. R2는 25, R1은 8kg이니까 8,000ohm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게 되면 권수비가 아마 20이 나오겠죠. 예, 20이 나옵니다. 그럼 2차 권수를 물어봤으니까 자리를 바꾸면 N2는 A분의 N1이 될 거고요. N1은 주어진 거 1500, 그 다음에 권수비는 위에서 구한 20 집어넣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하면 75회가 나오네요. 75회 2차 권수가.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4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 43번 문제는 SCR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로 하는 SCR은 열에 약하죠.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과전압에 강하다고 했는데 아닌 거니까 약하다.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서 4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4번은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직렬종속에 밑줄을 하나 쫙 그어주시고요. 전원주파수가 60Hz인 경우에 무부하 속도 물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요거는 누구냐면 바로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있어요. 자, 종류만 나열을 해드릴게요.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내용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일단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그러면 1차 저항법이 있고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1차 여자법이 이게 답이에요. 우리 항상 전기인들은 한번 술을 먹으면 입에 대면 무조건 2차, 3차 기본이에요. 그죠? 1차로 끝나는 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입에 대면 기본이 2차입니다. 그죠? 자,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는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농형과 권선형으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돼. 농형에 누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주파수 제어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 제어는 이제 그 특징이 역률이 가장 우수한 놈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이제 선박의 전기 추진, 그 다음에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수 제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제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권선형이 있는데 권선형에서도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2차 저항법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1차 저항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고 2차 저항법은 이제 비례추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장점이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 시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종속법이 있는데 지금 바로 44번 문제가 이 종속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나다로 쪼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직렬 종속이 있고요. 지금이 이제 직렬 종속이죠. 그래서 직렬 종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공식이 기본식은 동기속도입니다. 그래서 P분의 120F 공식이 들어가는데 두 대의 전동기를 직결한 거니까 직렬 연결한 거니까 더해주면 되고요. 극수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종속이 있죠. 병렬은 직렬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다가 2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차동 종속이 되겠죠. 차동 종속은 어떻게 될까요?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이렇게.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가 되겠습니다. 차동이니까 빼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 더 할게요. 세 번째 누구냐면 2차 여자법이 있어요. 얘는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44번 문제에서 직렬 종속이니까 요 공식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뭐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겠죠. 자, 8극과 4극이니까 두 개 더하면 12극이 될 거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600rpm 나오네요. 600rpm.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45번 문제는 1차 전압이 6900V, 1차 권선이 3000회, 권수비가 20, 변압기가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 물어봤네요. 변압기 우리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4.44 FM 파이로 쓸 수가 있겠고요. 얘를 갖다 우리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4.44에 FN에다가 파이는 뭡니까? 그렇죠. BS가 되겠죠. 우리 자속 밀도 B는 S분의 파이니까 파이 값은 BS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B는 이제 누구였어요? 자속 밀도였고요. S가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문제 조건에 보면 1차 전압을 줬고 1차 권수를 줬으니까 물어본 건 자속을 물어봤고요. 1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전력도 2원, 권수도 N1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에 2차가 줬다, 2차. 그러면 E2, 그 다음에 N2로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주어진 조건이 1차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이 값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입니까? 라고 했을 적에 이항하면 되겠죠? 4.44 FN1분의 E1으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4.44에다가 주파수 얼마 줬나요? 주파수가 60Hz 줬고요. 1차 권수 N1이 3000회. 그 다음에 기전력, 전압, E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 1차 전압을 줬으니까 6900V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요거를 구하게 되면 계산기 눌렀을 때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나오겠네요. 웨버. 자속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자속 밀도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속 밀도. 아니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기전력을 물어볼 적에 아니면 면적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속 밀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항해주면 되겠죠. 근데 면적이 메타의 제곱이거든요. 우리 기본 단위가. 근데 제곱 센치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위 환산 하나 해보면 제곱 센치를 갖다가 주어지면 만약에 어떻게 됐냐. 메타의 제곱으로 환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m는 100cm인데 센치에서 메타로 갈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근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을 잡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50 제곱센티미터를 줬다 그러면 얼마예요?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환산해가지고 단위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자, 46번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 동기화력은 부하각 델타와 어떤 관계가 있냐 물어봤는데, 자, 요거 우리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건이 아닌 거 뭐가 들어갑니까? 세 가지. 용량. 기본이죠, 용량.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회전수죠. 조건이 아닌 건. 그 다음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퀴즈 곱하. 아까 1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회 문제 풀이 때도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같지 않으면 무슨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순환전류, 무효순환전류가 발생되는 거죠.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 무효횡류라고도 하고요. 그때 이제 순환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EZS분의 2입니다. 2는 이제 기전력의 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위상이 같아야 되겠죠. 조건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위상이 같지 않으면 이제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유효순환전류. 우리 유효순환전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동기화전류라고 부르죠. 그렇죠. 동기화전류. 그때의 순환전류는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전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수수전력이 나오죠.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전력입니다. 공식이 P는 E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로 들어갈 거고요. 실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3승을 취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킬로와트로 물어볼 거니까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화력이 있는데 동기화력이죠. 동기화력은 이제 수전력을 갖다가 미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동기화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D 델타분의
dP로 들어가요. 이 P는 이제 수전력이 되는 거고요. 이 P는 이제 P 다시라고 할까요? 동기화력이니까.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요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 결과치가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결과치가 미분한 결과치가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델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죠. E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의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저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되냐? 감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계속 갑니다.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더라. 만약에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축이 흔들리는 현상, 난조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방지법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제동권선을 설치해 주면 되죠. 제동권선.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이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우리 2번이었죠?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동기화력. 자, 정리하고요. 칠판 정리하고 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7번 문제. 자, 47번 문제는 변압기 용량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30kW짜리 용량을 주고 있네요.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할 때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한 2대의 단상 변압기라고 그러면 결선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V결선이 밖에 없습니다. V결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면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실제 우리 V결선이다 그러면 이제 델타 결선, 델타 운전하다가 세대가 한 대가 터져나갔을 때 이제 V결선으로 삼상 전력에 공급이 되는 결선이 V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비는 델타 결선에 비해서 57.7%로 감소가 되고 이용률은 86.6%로 이용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압기 용량 물어봤는데 바로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변압기 한 대 용량. 그럼 전체 용량을 루트 3 넘겨가지고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역률과 효율은 각각 84%와 86% 이거 전동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일단 구해셔야 되는 거예요. V결선의 용량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변압기 지금 전동기의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 공급하는 용량이 30kW라고 했거든요. 그럼 단위가 지금 잘 봐요. 킬로와트인데 요 V결선의 때 변압 용량을 kVA 피상전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유효전력을. 그럼 유효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루트 3에다가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삼상이면 단상이면 루트 3을 빠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상전력은 어떻게 돼요? PA라고 했을 때 루트 3에다가 VI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제 V와 I는 성간전압, 선전류가 된다는 거죠. 3배가 되면 이제 상이고요. 루트 3이면 성간전압, 성간전류가 되겠습니다. 단지 단위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킬로와트고 얘는 kVA가 되는 거죠. 피상전력. 그럼 유효전력은 이제 역률이 적용된 값이고요. 피상전력은 역률이 적용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을 지금 kVA 피상전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역률을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반대로 나눠야 피상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역률이 84%, 0.8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나눠줘야 되겠죠. 0.86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약 41.53 kVA가 나옵니다. kVA. 자, 그러면 다시 한번 P1 변압기 한 대 용량은 41.53 kVA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한 대 용량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약 24 kVA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요.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동기 주파수 변환기에 주파수 F1 및 F2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라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물어봤는데 이 동기 주파수 변환기라는 게 뭐냐면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를 직결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선에서 땄단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따가지고 직결해가지고 주파수 변화시키는 놈을 갖다 우리 동기 주파수 변환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동기하고 발전기가 그대로 전원 모선에 땄으니까 공식을 쓰게 되면 각각에 대한 주파수와 각각에 대한 극을 갖다가 F1, F2, P1, P2라고 썼으니까 기본식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동기속도. P분의 120F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얘를 갖다가 전동기라고 한다 그러면 전동기의 동기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P1, F1이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발전기의 동기속도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극수하고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P2분의 120의 F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주파수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 주파수 변환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결론은 같다라고 놓는 거죠. 직결로 돼 있으니까. 모선에서 똑같이 따먹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P1분의 120F1과 P2분의 120의 F2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20, 120은 의미가 없으니까 날려요.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 P1분의 F1은 P2분의 F2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기에 답을 갖다 맞춰야 되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자리를 바꿔봅니다. 예,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대각 곱하기로. 그럼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죠. F2분의 F1은 누구와 같다? P2분의 그렇죠. P1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뭐 지구상이 좋냐는 딱 한 문제죠. 49번.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질은 물어봤죠. 단 1은 1차 전압이고요. R은 1차로 환산한 저항, X를 1차로 환산한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 우리 원선도는 아까 1회차 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3가지 있다고 그랬죠. 걔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두 번째 무브와 개방 시험, 세 번째가 구속 시험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누구라고 했어요? 슬립 측정이 답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원선도에서 그림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 3가지의 실험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모든 값을 표현하는 게 이제 그 원선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문제 누구냐면 효율을 갖다 물어봅니다. 효율. 그래서 이것도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그다음 두 번째가 역류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림 문제가 주어지는 않고 그대로 이제 원선도의 지름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바로 이 지름 세 번째 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효율은 원래 입력분의 출력인데 그림상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선분 CP분의 선분 DP가 답이에요. 요게 한번 바뀌어 나왔죠. PR분의 PQ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보시면 그대로 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역률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OP분의 OP 다시입니다.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 조건에 보면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실 거야. 그래서 여기를 O점, 여기를 P점, 여기를 P 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밑변, 여기가 빗변이니까 코사인 세타하면 빗변에 대한 밑변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OP분의 OP 다시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 얘기야. 원선도의 지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X분의 2하고요. X분의 2하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X분의 V1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답이에요. 두 가지가. 이때 1차 전압이 같은 겁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X분의 2, 4번 답이 되겠죠. 원선도의 지름. 얘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공식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를 갖다가 1차 전압이라고 줬잖아요. 얘하고 같다는 얘기죠. 1차 단자 전압. 그 다음 50번 보도록 합시다.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을 PC,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라 할 때 이들 사이에 관계식 맞는 거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1회차 때 했던 얘기잖아요. 슬립 공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NS분의 NS-N이 있고요. 그 다음에 E2분의 E2S. 계속 이제 잘 나오는 파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F2분의 F2S.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되겠죠. 지금 요거 찾는 겁니다. 요거 공식. 저 뭐라 했냐면 슬립을 물어봤고요. 슬립 S는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답이 되겠죠. 지금 단지 P2 2차 입력을 P2라고 했고 동선을 P2C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냥 PC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P2C를 PC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P2분의 PC 찾으면 1번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51번 보도록 합시다.
슬로스가 36이래요. 자, 슬로스는 우리 코일 집인데 S라고 하고요. 36개 줬죠. 고정대 철심이 있고 여기에 3상 4극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매상의 슬로스와 총 코일수를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우리 일단 매극매상의 슬로스는 아까 했죠. 우리 분포권 계수할 때 1회차 문제 풀이 때. 그래서 요거 하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총 코일수를 물어보고 있죠. 사실 총 코일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슬로스가 실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매극매상당 슬로스부터 한번 할게요. 우리 Q라고 하죠. 매극매상 슬로스.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매극매상당 슬로스니까 PM분의 S로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우리 1회차 때 설명했던 겁니다. 분포권 할 때. 그럼 극수가 몇 극이에요? 4극이잖아요. 그리고 상수는 무조건 얼마? 3상이 되는 거죠. 동기기는 3상 Y결선이니까. 슬로스가 36개입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2분의 36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자가 들어가 있는 게 1번하고 3번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죠. 2번하고 4번은 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총 코일수는 슬로스가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왜 얘가 36이 되냐면 보세요. 총 코일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2분의 전체 슬로스 곱하기 층수, 몇 층권이냐, 몇 층수를 갖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직렬당 코일수거든요. 얘가 실제 직렬당. 그럼 보세요. 자, 슬로스의 층수, 그러니까 2층권이라고 했는데 문제 조건이 2층권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슬롯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한 개의 층, 여기 한 개의 층, 두 개의 층이 들어가 있는 게 2층권이 되시는 거예요. 단층권은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2로 나눈 이유도 역시나 병렬 회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흐르고 여기에 흐를 거니까. 그래서 직렬당이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층수는 2층권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슬롯수는 36이 되겠죠. 그럼 한 슬롯에 두 개의 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가 나오겠죠. 이걸 곱하면. 그럼 2로 결론을 나누면 슬롯수만 나오겠죠. 총 코일수가. 그래서 36개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52번 문제. 자, 52번은 입력 전압이 220V일 때 삼상 전파, 밑줄 그시고요. 삼상 전파 정류회로 문제가 되겠네요. 정류회로라는 건 이제 그 정류기의 문제 파트인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정류기라고 했고요. 직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물어봤고요. 최대 전압은 점호각 알파가 0도일 때이고 삼상의 성간 전압으로 온다고 했죠. 자, 요거 우리 그 정류기에서 원래는 이제 회전 변류기가 있고 수온 정류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수온 정류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수온 정류기. 이 수온 정류기 회전 변류기가 뭐 하는 거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놈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수온 정류기가 나온 거고요. 수온 정류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제 누구냐면 삼상 반파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상 전파일 때가 되겠죠. 요 삼상 전파를 우리 또 뭐라고 하냐면 육상 반파라고도 얘기합니다. 육상 반파.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삼상 반파는 얼마냐? ED 값은 1.17의 2가 나오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점호각이나 제어각을 주면 코사인 알파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전파는 어떻게 되냐면 ED 값은 얘보다 조금 커지는데요. 1.35의 2에 역시나 각도가 주어지면 코사인 알파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삼상 전파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이고 역시나 요 앞에 있는 ED 값은 DC, 직류전압 2라는 놈은 교류인데 시료값입니다. 얘도 교류의 시료값, 얘는 직류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ED는 써봅니다. 얼마라고 그랬어요? 1.35에다가 자, 요게 교류의 시료값이니까 교류의 전압은 입력 전압이 되겠죠. 220V. 왜냐면 정류기라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교류가 입력 조건이면 직류는 출력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교류입니다. 그 다음에 점호각은 0도니까 코사인 0도잖아요. 코사인 0도는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이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297V가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 3번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3번. 여기 밑에다 풀어드릴게요. 직류전동기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였대요. 자, 회전수를 갖다가 2분의 1로 줄였답니다. 그때 계좌 자속을 몇 배로 하냐고 물어봤어요. 자속 파이가 몇 배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등을 일정하다. 그러면 회전수 공식을 써봐야 되겠죠. 회전수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K에, 기계적인 상수 K에다가 파이분의 2라고 쓰면 되겠죠. 물론 여기 이제 60을 곱해서 분당 회전수 RPM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레버루션 퍼 미니트라고 하는 거죠. 분당 회전수. 요거는 이제 주는 거고요. 기계적인 상수. 자속 파이에다가 기전력입니다. 이 기전력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앞에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저기 우리 토크 구할 때 41번인가요? 분권이나 타자인 경우에는 V-IA, RA. 직권 전동기일 때는 V-IA에 RA 플러스 RS를 집어넣고 회전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회전수가 2분의 1로 줄이려면 자속을 몇 배라냐 물어봤어요. 그럼 두 놈은 반비례니까 얘가 얼마로 하면 얘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2배가 되겠죠. 2배. 그래서 2배를 하게 되면 자속과 회전수는 반비례에 의해서 2배를 하게 되면 회전수는 2분의 1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죠. 전보하로 운전하고 있는 60Hz 4극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보하 속도는 1728rpm. 2차 한상의 저항이 0.02ohm입니다. 0.02ohm.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를 할 때 회전수 물어봤죠.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 밑줄 그시고요. 회전수에다가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회전수 공식이 있는데 N값이 되는 거죠.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1-S의 NS로 들어갑니다. 슬립의 첫 번째 공식 NS분의 NS-N을 이항하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실제 회전할 때의 회전자의 속도를 N이라고 부를 거고요. S는 슬립, NS는 동기 속도, P분의 120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슬립을 알아야 되는데 슬립을 우리가 또 구해줘야 되겠죠.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극수하고 여기 주파수가 있으니까 동기 속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동기가 회전자의 속도가 1728rpm이라고 했으니까 회전자의 속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슬립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는 몇 배를 해야 되냐면 2차정을 3배로 했거든요. 그러면 슬립도 3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례추이의 원리인데요. 이 비례추이는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슬립과 2차 저항이 비례관계가 성립됐을 적에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비례추이의 원리에 의해서 또 불변이다,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지금 3배가 됐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슬립도 몇 배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3배가 되더란 얘기예요.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추인데 2차 저항이 3배가 되면 슬립도 3배, 즉 슬립이 3배 됐다는 얘기는 속도 회전수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2차 저항이 3배가 되면 슬립 3배 되죠. 그럼 얘가 슬립이 커지면 회전자의 속도는 감소해지는 거죠. 감소. 얘가 커졌으니까. 그럼 1728rpm으로 회전하는 것보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4번을 제외한 나머지 1, 2, 3번 중에 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NS분의 NS-N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동기속도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가 되겠고요. 자, 극수 P라는 놈은 4극 120의 주파수가 얼마? 60인가요? 예, 그래서 1800rp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이 되겠죠? 3배가 되기 전에 회전자의 속도가. 요걸 구하게 되면요, 이거 지울게요. 요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0.04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몇 배 해야 돼요? 3배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저항이 3배가 되면 슬립도 3배니까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12인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요. 이제 3배가 됐을 때 슬립이 1-0.12가 된 거고요. 동기 속도는 변함이 없죠. 한번 정해지면 1800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답이 되겠네. 1584rpm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인가요? 네. 3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밑에 이제 5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삼상 델타 결선을 했을 때 1차와 2차 전압에 각 변이 위상차 물어봤는데 여러분 원래 알고 있기를 델타 결선의 위상차는 몇 도예요? 그치, 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기에 0도가 없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실제 처음에 봤을 때 좀 황당했었어요. 0도가 답인데 왜 없지? 그러다가 보기를 보니까 4번에 보니까 180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석을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인파를 그리게 되면 요렇게 파형값이 나오는데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류라는 놈은 이 위쪽에 파형을 갖다 정방향, 아래쪽으로 가는 놈은 역방향으로 놓게 되면 항상 교류는 교번작에 변하는 거죠. 시각값.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0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화는 바로 180도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파형값이 원래 이제 정방향,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0도가 없다 그러면 180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기전력은 패러데이 공식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가 되니까요. 예, 방해하려고는 방향으로 자속이 또 한번 발생이 될 거니까 그 기전력이 이제 역방향으로 발생이 될 거니까 그 위상이 180도 차만큼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셔서 우리 0도가 없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0도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델타 Y나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결선은 30도의 위상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또 변압기를 소선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5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6번 문제. 자, 56번 문제는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56번.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는데 이것도 시험에 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1회 문제 풀이 때 뭐가 난 저항 강화율 동선 문제를 풀이를 했거든요. 120W가 답이었는데 요번에 전압 강화율에서 임피던스 강화율이 나온 겁니다. 임피던스 강화. 아까는 저항 강화율 쪽의 문제였고요. 임피던스 강화율. 우리 임피던스 강화율은 이제 퍼센트 Z라고 하고요. 변압기 쪽에서. 공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써드릴게요. V1N분의 I1N에다가 아까는 저항 강화율이었기 때문에 R1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임피던스 강화율이니까 Z1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리액턴스 강화율이면 X1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V1N분의 V1S가 되겠죠. 요때 이제 V1S가 바로 누구냐면 임피던스 전압이죠. 이놈이 정의가 원래 잘 나와요. 정의가. 그래서 변압기 안에 이 내부에 임피던스가 존재하는데 전류가 흘러가겠죠. 1차 측에. 그럼 임피던스와 전류가 만나면 손실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게 전압강화입니다. 변압기 내 전압강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1차 측에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지금은요. 원래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답인데 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와 1차 전격 전류의 곱인 내부의 전압강화이다. 정답 3번 되겠죠. 3번. 두 개 그대로 잡아주면 돼요. 내부 임피던스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와의 곱을 갖다가 내부의 전압강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세 번째 공식은 이런 게 있죠. 루트에다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때 P는 이제 저항 강화율이고요. Q는 리액턴스 강화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S분의 IN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IS는 단락 전류, IN은 정격 전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7번. 자, 57번은 삼상유도 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법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제동법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 역전제동. 굳이 나누면 역상제동, 역전제동 네 가지가 되는 건데 급속하게 정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역상제동밖에 없겠죠. 일명 플러깅 제동. 3상 중 2상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여 제동하는 방법을 우리 역상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제동은 이제 거기 잘 해설이 나와 있는데 그 전동기를 발전기로 작동시키고요. 발생된
저항에서 열로 이제 소비시키는 제동법을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거고, 회생제동은 이제 반환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작동시키고 그 발생 전력을 전원에 반환해가지고 제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8번 보도록 합시다. 58번 문제는 연속으로 출제가 됐네요. 바로 동기기 파트에 전기자 반작용 얘기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1회차 때. 또 나왔네요. 또. 아까는 이제 발전기였는데 원래는 전동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림 무조건 그리시면 돼요.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였죠. 우리 왼쪽에 누구 있냐? 복습합시다. 발전기, 기전력이었고요. 오른쪽은 전동기, 바로 단자전압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류축이 되겠고, 왼쪽이 이제 그 위에가 감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 오른쪽은 증자. 또는 뭐라고 됐어요? 자화작용이라고도 했었죠.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때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점을 찍고요. 진상전류라는 건 나아갈 진짜죠. 그래서 앞선 전류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감자작용이 발생된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59번 보도록 합시다. 59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의 한 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커지면 슬립 50%인 곳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어봤는데 슬립 50%가 중요하겠고요. 이것만 보면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유도기 이상현상 파트인데 기사 쪽에서는 2015년도 올해 문제풀이 제가 또 해드렸지만 기사 쪽에서는 그 크로링 현상이 나왔고요. 우리 산업기사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 나온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크로링 현상. 두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바로 게르게스 현상입니다. 크로링 현상은 이제 회전자의 슬로스가 부적당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운전이 안 되는 전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이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반대로 게르게스 현상은 권선형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권선형. 그래서 일단 크로링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스가 부적당하면서 낮은 속도로 운전이 됩니다. 전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음이 발생되고요. 소음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뭘 채용하냐 그러면 사구를 채용한다 그랬죠. Q슬롯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게르게스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슬립이 50%, 즉 0.5 수준으로 운전이 지속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삼상 운전 중에 한 상의 고조파에 의한 전류가 포함되면서 단선상호가 일어나는 겁니다. 끊어진다는 얘기야. 삼상 운전 중 한 선이.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감소가 되겠죠. 한 상이 끊어졌으니까 속도가 감소되고,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그렇죠. 세 갈래길을 삼상으로 가다가 한 상이 끊어졌으니까 전류는 증가하겠죠. 한 상의 전류분이. 그렇죠. 한 상이 끊어졌으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슬립이 아까 50%인 곳에서 운전이 된다. 게르게스 현상. 정답 3번 되겠죠. 3번. 네. 둘 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번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2회차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그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신용 문제가 되겠고요. 이상 서브 모터 제어 방식이 아닌 거 그랬는데, 우리 1회차에 아까 그 한상 여자, 이상 여자, 2에서 1상, 2상 여자, 뭐 2에서 4상 여자 뭐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공통되는 거 3개가 있고, 별도 좀 왕따가 되는 놈이 보기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따가 답이라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제어 방식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봐봐요. 1번이 온도 제어고요. 2번이 전압 제어, 3번이 위상 제어, 4번이 전압, 위상, 혼합 제어거든요. 그러면 전압하고 위상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온도는 별도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별도가 왕따니까 제어의 종류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1번밖에 없겠죠. 1번. 자, 이렇게 해서 답으로 외우는 방법으로 가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뭐 해설 나와 있는데 뭐 보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따라가 되는 놈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답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까지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올해 2015년 3회차 문제 20문제 풀고 오늘 모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